계속해서 대전, 세종, 충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세종시에 청와대 집무실을 만들자는 논의, 사실 지난 대선부터 꾸준히 나왔던 현안인데요. 지금은 사뭇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집무실 설치에 법적 근거를 담은 법률안까지 내놓는 등 적극 나섰기 때문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행정수도 특별법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어서 이번 대선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마련하자는 법제화에 먼저 불을 당긴 건 국민의힘입니다.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대표로 국민의힘 소속 49명의 의원들이 참여해 현재의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을 고치자며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도시의 정의부터 이전 대상에서도 대통령은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하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전 계획에도 대통령 집무실, 즉 청와대의 분원을 설치하도록 구체적 조항도 신설하자는 겁니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에 여야 대선 후보가 모두 한 목소리를 내는 만큼 당론으로 채택해 선점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윤석열 후보 그리고 당 정책위 의장 및 당 지도부와 충분히 협의를 한 끝에 제출한 법안이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 대부분이 내려오고 국회 세종의사당까지 최근 확정된 터라 그동안 논의가 무르익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도 실행 단계로 나가야 한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선거 과정에서 말만 무성했을 뿐인데 이번 법안 발의는 최초의 법안 발의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수도 특별법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당초 국민의힘과 같은 방식으로 현행법 개정을 추진하다 아예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는 특별법을 따로 만드는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국회 분원 설치, 또 행정부 추가 이전 등으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별법 제정이 또 위헌 논란에 휩싸일 수 있지만 상황이 바뀌었고 과거 2004년과 달리 합헌 결정을 기대할 수 있다는 속내입니다. 현행법 개정이든 특별법 제정이든 대선을 코앞에 둔 여야의 셈법은 다르지만 청와대 세종 집무실의 논의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대전에서만 어제 167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는 등 엿새째 세 자릿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22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누적 감염자 수는 373명으로 늘었고 학교를 중심으로 한 확산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전의 위중증 환자 병상 28개가 모두 가동 중인 가운데 집단 감염이 발생한 요양병원 입소자와 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70대 등 하루 새 4명이 숨지면서 대전 지역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79명으로 늘었습니다. 충남은 천안, 아산, 당진 등 서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고 홍성의 목욕탕 관련 누적 확진자도 70명을 넘는 등 이틀째 200명대 확진자를 기록했고 세종에서는 가족 감염을 중심으로 16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지난달 대전 지역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기공식 도중 감리단장이 갑자기 자해를 해 물의를 일으킨 사건과 관련해 소속 종합건축사무소 대표가 대전시청을 찾아 공식 사과했습니다. 건축사무소 측은 감리단장이 그동안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고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한 배후나 외압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며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사과하고 주거 약자를 위한 기금 1억 원을 기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전도시공사는 감리회사를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가운데 오는 14일부터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시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 공무원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고 공무원이 경계석을 도로에 던져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직사회 내부에 대한 자성과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는 가운데 조직문화혁신기획단을 출범했습니다. 조직문화혁신기획단은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표적 집단 면접 기법을 활용해 조직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필요할 경우 직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과 협업해 내부 문제를 가감없이 수렴할 계획입니다.
집중 취재 순서입니다. 최근 몇 년간 대전과 세종의 부동산 시장은 전국적으로도 1, 2위를 다툴 정도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졌죠. 하지만 최근 들어 대출 규제 등의 여건 변화로 이상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매매는 실종됐고 수천만 원의 계약금을 포기하면서도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대전 지역 부동산 시장 분위기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신규 분양한 대전의 공동주택입니다. 아파트는 27대1, 오피스텔은 72대1의 경쟁률로 1순위에서 청약이 일찌감치 마감됐습니다. 대전 지하철이 제일 가깝고 입지적으로 그 일대에서는 가장 높게 지어진 아파트거든요. 주거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좀 작용하지 않았나 싶어요. 3.3제곱미터당 1,500~600만 원 정도의 분양가를 감안하면 가격이 급등한 인근 아파트보다 절반가량 싸다는 점이 장점인데 대전에서 분양시장 인기는 여전합니다. 하지만 기존 주택시장은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지난해 입주가 완료된 대전 둔산권의 한 아파트 단지. 올해 들어 이루어진 매매 거래는 단 8건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9월에 계약한 2건은 지난달 계약이 잇따라 해지됐습니다. 매수자가 기존 집을 팔지 못한 건데 결국 7천만 원의 계약금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했습니다. 자기 집이 안 나갈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10월에 갑자기 정책이 바뀌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본인 집이 매도가 안 돼서. 본인 집 안타까운. 올 초까지만 해도 2,700건을 넘었던 대전의 주택 매매 건수는 계속 줄어 1,700여 건까지 떨어졌습니다. 1년 전보다 25.6%, 5년 평균치보다 무려 41.3%나 급감했습니다. 전국에서도 1, 2위를 기록할 정도로 가격 상승폭이 가파른 데 따른 피로감에 금리 인상, 그리고 높아진 대출 문턱이 거래 절벽을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자기 자본이 그래도 50% 이상 가지고 하신 손님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영끌이한 친구들이랄지 이런 친구들은 상당히 위험 리스크에 처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매매가 안 되고 가격이 하락하되면 2중 3중구에 힘들어할 수도 있다. 부동산 광풍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던 대전 지역 부동산 시장은 내년 추가 대출 규제가 시행되고 대선을 지나면 가격과 거래량은 더 안정세로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지난해까지 급등세가 이어지던 세종 지역 주택시장은 어떨까요? 수년 만에 신규 주택이 미분양되는가 하면 가격을 내려서라도 매매를 성사시키고 싶다는 사례까지 나올 정도로 거래 절벽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가격 하향세와 관망 분위기는 상당 기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윤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후 완공을 목표로 329가구가 지어지고 있는 세종의 한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현장. 지난 10월 기준 40% 가까운 129가구가 미분양됐습니다. 세종에서 미분양이 나온 것은 지난 2016년 5월 이후 5년 반 만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와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실수요가 아닌 투자 목적 소형주택에 대한 매수 심리부터 얼어붙고 있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명 보기가 힘들어요. 이 부동산 이렇게 열어놓고 월세 내면서 일주일 동안 손님 한 명 들어오지 않아요. 100을 기준으로 상회하면 매수세가 높고 내려가면 그 반대를 의미하는 매매 수급 지수를 보면 상황이 더 분명해집니다. 세종은 올 초까지 100을 넘었지만 지난달 들어 하락을 거듭해 90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즉 사려는 사람보다 팔고자 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건데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지난 7월 이후 19주 연속 아파트 가격 역시 하락했습니다. 10억 정도 하던 매매 가격들이 뭐 한 8억 5천에서 급하면 8억대 초반까지. 그리고 그러면 매물은 올리지 마라. 올해 7천 가구가 넘게 입주하는 등 공급이 많았던 데다 국회 이전 등 각종 호재가 이미 지난해 선반영된 탓에 단기 상승 요인은 거의 사라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청와대 제2집무실을 설치에 대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뉴스도 뭐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부동산 정책이랄지 대출 규제랄지 이것이 완화되지 않고서는 국회 이전이 보다 구체화되고 기업 이전 등 자족 기능이 강화되면 세종 집값은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가격 상승이 이미 심리적 상한선에 닿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이제 더 이상 이 가격 이상은 세종에서는 거래가 안 될 것이다라는 게 있는데 그게 언제냐가 지금까지 좀 문제였어요.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을 좀 놓고 본다면 이제 그러한 심리적 저항선에 좀 근접했다라고 좀. 전문가들은 세종시는 구도심과 인근 지역에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이 있고 각종 규제와 금리 상승 가능성도 상존해 이른바 무리한 영끌 투자는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마다 발표하는 방송평가 결과 대전문화방송이 16개 지역 MBC와 10개 지역 민영방송사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방송사 재허가와 재승인 심사에 활용되는 방통위 2020 방송평가에서 대전 MBC는 600점 만점 중 491.49점을 기록해 26개 지역 MBC와 지역 민영방송 중 1위에 올랐습니다. 대전 문화방송은 각종 보도와 프로그램 수상 실적과 자체 심의, 공정보도, 시청자 의견 반영,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 인적 자원 개발과 투자 등 여러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전 유성구의 청렴도가 1년 새 3단계나 하락하면서 충청권 광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청렴도 측정 결과 대전시와 충남도는 2등급, 세종시는 4등급을 받았고 대전 5개 자치구의 경우 대덕구와 동구, 중구가 2등급, 서구가 4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교육청도 충남 3등급, 대전 4등급, 세종 5등급으로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권익위는 부동산 이슈가 컸던 만큼 이번 평가에서 직무상 비밀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사익 추구, 공직자의 이해 충돌 상황 등을 새로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생 시절 전두환 등 군부 독재를 비판하며 반정부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받았던 목회자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김규복 목사의 개헌법 등 위반죄 재심 사건에서 헌법의 수호자인 국민으로서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해 헌법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려는 정당 행위를 했다며 김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목사는 대학 복학생 시절인 1980년 군부가 장악한 정부에 동조하는 교수들을 향해 어용교수 자성촉구 선언문 등을 작성하고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사건 기록을 다시 살핀 대전지검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예산 예당호에 추진 중인 모노레일 사업을 환경단체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예산 홍성 환경연합은 해당 사업이 민간업자가 사업을 제안한 지 석 달 만에 낙찰받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고 주민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야간 경관 조명과 운영 소음 등에 따른 환경과 재해 영향 평가도 없었다며 주민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산구는 내년 5월까지 출렁다리로 유명한 예당호에 모노레일을 설치하기로 하고 최근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당진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외목마을 해넘이 해맞이 축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는 축제가 취소돼도 연말연시 많은 인파가 외목마을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심콜 운영과 방역요원 배치, 입장객 발열 관리 등 방역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대전 동구도 이달 개최 예정이었던 전국 단위 규모의 풋살과 검도 대회, 수중 핀 수영 대회를 모두 취소하는 등 자치단체 행사들도 잇따라 취소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세종, 충남이었습니다.